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일로 만드는 법칙입니다. 이 책은 2024년 8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이에요. 출판사는 갈매나무, 저자는 이현주님입니다. 이 책은 좋아하는 것이 잘하는 일로 바뀌는 티핑 포인트부터 뜻밖의 사건을 기회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까지 인생에서 반드시 만날 계획된 우연을 놓치지 않는 법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지금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은 뭘까?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내 적성에 맞을까? 더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일에 관해 고민합니다. 저자는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연구교수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상담 전문가로서 사람들의 이러한 고민을 수없이 다뤄왔으며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핵심이란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 혹은 전망에 의존해 진로를 정하며 삶의 방향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붙잡은 일을 지속하게 해주는 원동력은 바로 좋아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을 하는 데서 오는 내적 만족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좋아하기만 해서야 직업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꾸준히 노력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까지 쌓인 상태라며 뜻밖의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고 이 기회는 인생을 바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나의 소소한 감정을 빛나는 탁월함으로 성장시켜줄 지혜를 배울 수 있었어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기회 앞에서 나의 역량이 충분히 준비된 상태라며 그 우연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가르침을 주는 인생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일로 만드는 법칙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좋아하는 것이 잘하는 일로 바뀌는 티핑 포인트부터 뜻밖의 사건을 기회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까지 인생에서 반드시 만날 계획된 우연을 놓치지 않는 법. 프롤로그.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걸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 어두운 밤 당신이 잠들기 전 작은 노트를 꺼내 보시겠어요. 펜을 들고 오늘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이제부터 적어봐도 괜찮습니다. 반복해서 적는다면 더욱 좋겠지요.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듯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보고 그 속에서 작은 꿈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해보기 바랍니다. 그 미래를 이루기 위해 내가 집중해야 할 일은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 꿈은 상상이고 이미지입니다. 또한 꿈은 하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래 인간은 하늘과 파도, 번개를 보면서 위대한 영웅들의 서사를 상상해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서사는 곧 인간 스스로의 이야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나요? 이 책이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주춧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부를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내부를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칼 융. 사장. 확실히 잘하는 일은 어떻게 만들까? 경험. 나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계획된 우연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좋아하는 것에 둘러싸인 환경을 찾아가고 나와 흥미가 같은 사람을 자주 만나다 보면 나에게 맞는 우연한 기회를 만날 확률이 늘어납니다. 뜻밖의 사건을 기회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 진로 상담 분야엔 전설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프롤로그에도 잠시 언급한 바 있는 스탠버드 대학교 교수 존 크라운볼츠입니다. 이전에 진로 상담은 적성 검사를 한 후 그 검사 결과에 맞는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대세였습니다. 누군가가 기계를 잘 다룰 거라는 결과가 나오면 기계공학을 전공하기를 추천한다거나 자동차 회사에 취업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조언하는 시기였죠. 그러나 크럼볼츠는 이런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그는 여러 연구를 통해 직업이란 단순히 어떤 적성이나 흥미에 따른 합리적인 매칭 시스템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오히려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요인은 삶의 예측 불가능성이었죠. 즉 사람들은 계획한 대로 진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우연한 요소에 큰 영향을 받아 직업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진로 및 적성검사로 찾은 알맞은 직업이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 아이가 변호사가 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실제로 여러 진로 상담학자가 직업인들에게 어떻게 그 직업을 택하게 되었는지를 인터뷰해보니 어린 시절부터 적성을 잡고 계획하여 해당 직업을 갖게 된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우연한 사건 때문에 현재의 직업을 선택했다는 사람들이 많았죠. 사실 우리의 삶은 매칭 시스템으로 쉽게 환원될 수 없을 정도로 복잡다단합니다. 일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일거수일투족의 우연한 사건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우연에 지배되는 사회. 삶에서 했던 그 많은 선택이 그냥 우연이었다니. 학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노력해서 만든 진로 및 적성 검사와 매칭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니. 이는 이 분야의 전체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니까요. 고대 농경사회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아이 역시 당연히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테니까요. 그러나 현대에는 이런 미래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예컨대 당신이 한평생 힌디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실시간으로 외국어를 번역해주는 AI가 개발되고 맙니다. 또는 누군가 미래에 대비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당신에게 말했다고 합시다. 취업이 잘 된다는 말에
억지로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던 차,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해준다는 AI가 출시됐습니다. 이럴 땐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적성을 찾고 그 적성에 잘 맞는 직장에 들어가 은퇴할 때까지 다니겠다는 말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10년 뒤를 예상할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이 10년 뒤에도 이어지리라는 확신이 있나요? 1년 뒤는요? 아니, 내일은 어떤가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나요? 사회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예상치 못한 우연한 사건은 더 빈번해질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우리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에 좌지우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삶이란 이미 아는 길을 자동차로 편안하게 드라이브하는 모습보다는 캄캄한 밤, 알 수 없는 길에 내던져진 채 손으로 주변을 더듬으며 나아가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혼란스럽나요? 우연으로 진로가 결정되고 삶이 나아간다니. 우연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좋은 사건과 좋지 않은 사건이지요. 하지만 좋지 않은 사건이 닥쳤다고 해서 너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건뿐 아니라 좋지 않은 사건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니까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누군가는 절망에 빠져 신음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그 희망을 품으며 조금씩 내공을 쌓아갑니다. 겨울은 혹독하게 춥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삶의 주기에 어려울 때가 있지만 좋을 때도 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올 때 희망을 간직했던 사람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서 모두가 그 결실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붙잡는 방법.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 우연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계획된 우연이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크럼볼츠는 우연한 기회를 붙잡는 방법으로 계획된 우연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진정 위대한 학자로 발돋움하게 된 순간이죠. 이제 계획된 우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도록 해주는 5가지 핵심 법칙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우연이란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할 수조차 없는 것을 계획할 수 있을까요? 궤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역시 우연한 기회로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저 우연한 기회로 오른 자리에서 그토록 높은 성취와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그 우연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과거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건이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의 실현이었던 듯 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계획의 실현이란 미래의 원리를 실제로 예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성취를 이룬 다음 되돌아보니 그 모든 우연이 지금의 자신의 모습으로 이끌었다는 회고적 의미이죠. 계획된 우연이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회고하며 느끼는 개념입니다. 또한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회고하면서 느끼게 될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는 모순이 아니라 놀라운 역설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와도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운이 찾아올 때 기회를 정확히 포착하고 움켜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가수를 꿈꾸고 있는데 우연히 누군가가 무대를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대단한 잠재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세상 살기에 바빠 연습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 예문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제대로 준비된 상태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그동안 때를 기다리며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갈고 닦았습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서게 된 무대는 당신의 시대를 열어줄 엄청난 기회가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계획된 우연입니다. 에필로그. 작은 도토리 안에 상수리 나무가 깃들어 있듯이 씨앗이 원형이라며 꽃과 열매는 당신이 세상에 내보이고자 하는 무언가입니다. 도토리는 작지만 수십 년 된 상수리 나무는 아주 거대합니다. 그러나 상수리 나무의 현실태는 도토리의 잠재태가 발현된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도토리의 원형을 실현한 모습이죠. 어떻게 작은 도토리 안에 그렇게 거대한 나무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현재 상황만 보고 자신의 가능성을 미리 가둬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느 정도인지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뻗어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쪽으로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겨울이면 씨앗은 잔뜩 웅크리며 추위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른 봄 추위에도 새싹은 떨기는 하되 쓰러지진 않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을 때 피어낼 꽃과 열매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농부 역시 언밭을 보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수확철을 기다리며 묵묵히 밭을 가꿀 뿐입니다. 우리의 무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무대에 오를 순간에 데뷔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에 설 기회가 우연히 왔을 때 우리는 우리 고유의 몸짓으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무대를 상상하고 있나요? 그 일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해볼 생각인가요? 우연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은 물이 모여 옹달샘을 만들고 그 옹달샘이 흘러 강과 바다로 향하듯이 작은 우연이 모여 우리 삶의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꿈은 어디에 있을까요? 꿈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꿈이란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산의 봉우리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처음부터 당신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세워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절망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괴롭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함께 오늘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 목적이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주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글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꿈은 아직 현실태가 아니므로 꿈만 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꿈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희망입니다. 내가 강렬히 원하는 것이자 내가 이룩하고자 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꿈이란 결국 나의 궁극적인 이상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이상향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고 그곳에 도달하는 여정도 내 안에 있으며
한 걸음을 떼는 이 또한 나입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가능성을 실현하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그 가능성을 향해 다가가는 중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는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당신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많은 계획된 우연을 활용해 내면에 숨겨진 빛깔을 얼마나 풍요롭게 드러낼 수 있을지는 오로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작은 행동과 선택이 모여 당신을 거대한 대양으로 향하게 만드는 파도를 만듭니다. 그 장엄한 물결 속에서 분명 당신은 커다란 상수리 나무숲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처서도 지나고 8월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참 빠르고 계절도 변화됨을 느끼는 날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처럼 바쁜 일상에서도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시길.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